안녕하세요.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의 천연철 원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밝은 눈 안과고요. 오늘도 눈과 관계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밝은 눈 안과의 두 차장님, 송선영 차장님과 윤종현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력교정 파트 담당 송 차장입니다. 백내장 망막 파트 담당 윤 차장입니다. 오늘은 시력 교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환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환자분들이 그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고 오는 것 같아요. 많죠. 엄청 많은 지식을 가져오시고 많이 서칭을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들만 취합해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차장님? 어쨌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원장님의 말을 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인터넷에 뭔가 떠도는 정보들 가지고 그렇게 좀 잘못된 정보도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알고 오시면은 저희도 편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뭘 해야지?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 버전을 하겠어 라고 딱 정해놓고 오시는데 눈이라는 게 정해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에 먼저 와서 검사를 받아보고 눈 상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스마일 수술을 생각하고 왔다가 그게 안 되고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렌삽은 생소해서 원래 원했던 수술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술을 갑자기 미룬다라든지 수술을 생각을 안 하신다라든지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또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일 수술이 되면은 연체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렌즈 삽입 수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휴가적인 부분이 다 꼬여지기 때문에 난 스마일 수술을 원한다, 스마일 프로 수술을 원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제 각막이 너무 얇다든지 혹은 각막의 모양이 좀 적합하지 않다든지 혹은 도수가 너무 높아서 이제 각막을 다 절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렌즈 삽입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렌즈 삽입 수술을 하려면은 어떤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원장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간인 것 같아요. 눈 안쪽에 렌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렌즈가 들어가도 안전하게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간이 너무 타이트한 사람들한테는 또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꺼려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지 알고 눈에 넣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눈에 뭘 넣는다고 하니까 그냥 각막을 그냥 손쉽게 그냥 깎는 수술만 생각을 했다가 눈에 뭘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렌즈의 재질이 워낙 이제 생체 적합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전에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뵀던 환자 중에서는 도수도 좋고 각막 두께도 괜찮고 모양도 좋은데 본인은 꼭 렌즈 삽입술을 원한다고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 안에 뭔가 렌즈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각막을 깎아낸다는 거에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각막을 날리고 싶지 않다. 그냥 깨끗한 렌즈를 넣고 교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로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각막을 깎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렌즈 삽입 수술을 조금 선호하는 나라가 있죠, 조금.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렌즈 삽입술의 비율이 좀 높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혼다 케이스케라는 그 유명한 일본 대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축구 선수가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눈이 자꾸 이렇게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났던 소문이 혼다 케이스케가 라식인가 라섹인가의 그런 각막을 깎아내는 굴절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안구가 돌출된다는 그런 괴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못한 수술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렌즈 삽입술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안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라식라섹의 부작용이 안구가 돌출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혼다 케이스케의 안구가 돌출된 이유는 시력 교정 수술의 어떤 부작용에 의한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암병증이 생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연관이 사실 없는 건데도 이제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수술을 원했던 고객이 있었거든요. 초고도 근시에 각막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고 그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 전방 깊이 또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 특성상 안경을 낄 수는 없었고 수술을 너무 원했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다. 수술 자체가 어렵다. 수술이 불가하다. 수술을 조금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표 원장님한테 제가 검사 결과 가지고 갔었거든요. 혹시 저 원장님 기억하시나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타이트한 그런 경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 후방 렌즈 ICL이나 뭐 KPL 같은 그런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홍채가 앞쪽으로 살짝 밀려 나가면서 그 이제 각막과 이 홍채에 이루는 각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눈 안에 방수라는 물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데 저항이 커져서 눈에 압력이 올라갈 그런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홍채를 밀어 올리는 후방 렌즈보다는 홍채 앞에 거는 전방 렌즈가 오히려 이제 이 홍채와 각막의 각도에 영향을 주질 않기 때문에 안압 상승의 위험은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방 렌즈, 이제 홍채에 걸리는 전방 렌즈를 함으로써 환자분한테 이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했던 분 중에서 또 기억이 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각막 모양도 똑같이 좋지가 않았고 불규칙한 각막 모양에 전방 깊이 또한 좋지가 않아서 레이저 수술도 좀 어렵고 렌즈 삽입 수술은 아예 불가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런 아베드로라는 각막 강화술을 진행하면서 라섹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원장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수술할 때 혹시 조금 꺼려진다거나 조금 두려우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었나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로 각막 모양이 아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원추 각막이 있다든지 아주 이렇게 질환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상 각막의 경우는 수술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또 막 이게 수술을 못할 정도로 막 아주 이상하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각막 강화 수술을 통해서 각막도 모양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뭐 라섹이나 이런 그 비교적 안전한 그런 각막 교정 수술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또 안경 없이 이제 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죠, 사실.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이제 렌즈를 넣어주면은 그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 거고 이제 수정체나 이런 부분을 건들지 않고 눈 안쪽에다 그냥 렌즈만 넣어주는 수술을 렌즈 삽입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렌즈를 넣었으니까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50대 이상 되신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제 노안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노안 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리가 없다. 백내장 수술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사코 아니라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렌즈 삽입술 받은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차장님이 말한 수정체라는 거를 제거하지 않고도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 많이 있지 않나요? RT 플러스라는 렌즈인데요.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에 고정하는 점막 렌즈인데 기능상은 이제 다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를 통해서 굴절력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에도 포커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것도 돋보기 없이 보게끔 그렇게 만든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응이 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렌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충분해야 이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렌즈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안과에 오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렌즈 삽입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눈이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하고 수술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만 간단히 보고 그냥 생각하고 오시는 것보다 일단 한번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들어갔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송 차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내 눈의 상태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 눈은 어떤 게 적합한지 어떤 게 괜찮은지 이런 거를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눈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